동물을 좋아하지만 털날림이 싫어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고기는 IQ 3이라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물생활 해보신 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죠. 모든 물고기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사람과 교감이 가능한 물고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어항 안에서라도 개, 고양이처럼 주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물강아지 물고기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물생활 20년 해보니까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길수록 물강아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잉어, 그리고 의외로 오래 살고 튼튼한 금붕어도 잘 길들이면 물강아지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먹이 줄 때 모여드는 거는 어떤 물고기도 길들일 수 있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친숙해지는 물고기는 많지 않죠. 실제로 익숙해지면 잉어도 금붕어도 쉽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종 금붕어는 얼굴도 굉장히 귀엽죠. 키우기도 쉽고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잉어, 금붕어가 10위였습니다. 물고기도 훈련이 가능할까요? 돌돔과 해수어들은 똑똑하기로 유명한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돌돔 훈련시키는 영상이 좀 있죠. 돌돔을 키우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토종 해수어 치고는 예쁜 편인데다가 적응이 되면은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해수어 중에서 사육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 해수어 입문적으로 좋죠. 단점은 성격이 온순한 편은 아니라서 다른 물고기들과 합사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게나 게도 부셔먹는 강력한 이빨로 주인도 물어뜯을 수 있으니 핸들링보다는 똑똑한 물고기 훈련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스카는 덩치도 적당히 커지고 와일드한 매력도 있는 데다가 사료 먹이는 훈련하면은 주인이 터치해도 별 신경 쓰지 않는 상남자 같은 물고기죠. 이 녀석에 속한 시클리드과 물고기들이 튼튼하고 키우기도 쉽죠. 아프리칸 시클리드들은 영역 싸움을 워낙 치열하게 해서 약한 놈은 잘 죽기도 하고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남미 쪽인 오스카는 좀 티격태격하다가 많은 정도고 색상도 화려해서 잉어나 금붕어보다는 열대어가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물강아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물고기들 중 처음 물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물강아지 같은 물고기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열대어인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귀여운 외모에 밥 달라고 볼볼거리는 모습 보면은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는 매력이 있죠.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는 거는 저도 안 하는 편이고 반대하는 편이지만 혈액무는 훈련이 되면은 핸들링도 될 만큼 주인을 좋아하죠.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의 열대어는 합사 가능할 정도로 성격도 무난한 편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싸움 좋아하는 시클리드 교배종이라 안심할 만큼 온순하지는 않으니까 혈액무끼리만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감보다는 외모와 귀여운 행동으로 최고인 물고기죠. 담수보고도 해수보고도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대로 고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들 외모와 성격은 정반대라는 거. 저 쪼는 입에 있는 이빨로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서 자기보다 덩치가 크던 작던 다 쫓아다니면서 쪼아대죠. 그러면 난폭한 물고기들이랑 키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실수로 잡아먹히기라도 하면은 보고를 잃은 슬픔은 잠시. 보고에는 독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전에 지인이 키우던 10만원짜리 페어가 당시 2,000원짜리 초록보고 먹고 죽은 사건을 직접 봐서인지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보고는 보고끼리 아니면은 한 마리만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평소에도 귀여운데 밥 먹이는 거 적응되면은 주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친구들 삥 뜯는 거만 아니면은 애교 덩어리입니다. 저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거는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았다는 증거인데요. 부풀릴 때 보고도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재미로 풍선 만들기를 반복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죠. 모든 보고가 성질이 더러운 건 아니고 그나마 합사 가능한 보고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박스피쉬를 강추하는데요. 저는 안 키웁니다. 사람만 보면은 밥 달라고 물을 뿜뿜하는데 처음 보면은 귀여운데 나중에는 주변에 소금물이 다 튀어서 얌전히 되기 십상이죠.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귀요미 물고기 보고가 6위였습니다. 물고기가 실제로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혹돔과 친구를 지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횟집 수조에 들어왔다가 반려물고기가 되기도 했죠. 이름 부르면 알아듣고 나와서 손님들도 좋아했다는데 5년 정도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집 수조에서 5년이면 대단한 건데요. 저렇게 수조가 커서 가능했을 것 같네요. 여튼 일본 할아버지나 횟집 주인 아저씨나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 정도로 사람과 친해진다면 물강아지라고 할 만하겠죠. 어쩌면 최고의 교감 가능한 물고기 같은데요. 어쨌든 해수어라 기본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키울 수 있고 큰 어항이 필요해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생긴 건 무식하고 흉악할 것 같지만 사람과 친해지면 한없는 애교덩어리가 되는 곰치입니다. 수족관에서 익숙해진 다이버들과 저렇게 놀기도 하지만 바닷속에서도 사람과 친해진 곰치들은 인생 네컷도 남겨줄 정도로 거침이 없죠. 바닷속에서 천적들이 많지 않다 보니 겁이 좀 없어서 사람에게도 잘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해수어 중 수질 악화에 가장 잘 견디는 능력이 있어서 해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하는 해수어 중 하나입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꿀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암모니아가 좀 뜨면은 바로 충격받는 다른 해수어들과 달리 다른 물고기 다 죽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강종이죠. 헤엄쳐 다니기보다는 주로 은신처에 숨어있는 스타일이어서 자기 몸 길이만한 어항에서도 은신처만 있으면 잘 살죠. 단점은 탈출을 잘합니다. 물속에서 죽는 경우보다 점프사로 물 밖에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어항 덮개는 필수고요. 사료 적응이 어려워 냉동 새우살이나 오징어살 등 생먹이로 키워야 되는데 수질이 빨리 더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러운 수질도 잘 견디기 때문에 딱히 단점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저렇게 다이버들처럼 친해질 수도 있지만 핸들링 하다가 핸들 아작났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있죠. 주로 손으로 먹이를 주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서 물리면 심각한 경우가 많죠. 일부러 문다기보다는 곰치가 시력이 나쁜 편이어서 실수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길이 잘 들었다고 해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도 지능이 높고 손을 잘 탄다고 인정하는 곰치가 4위입니다. 물강아지라는 이름의 원조이자 모 연예인이 키우면서 더 유명해진 최강의 물댕댕이 열대어죠.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물강아지 그 잡채죠.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듯이 행동하고 먹이를 주고 나서도 사람 손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은 혈액물처럼 자연에는 없는 교배종인데요. 다양한 발색을 내서 품종도 다양하고 화려함과 발색을 가지고 경연대회도 많이 하죠. 단점은 사람한테는 친숙한데 같은 물고기한테는 난폭한 이상한 친구죠. 2마리만 키워도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한 어항에 1마리만 키우죠. 그리고 저런 영상들이 워낙 많아서 대충 키워도 물강아지처럼 될 거라고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예민하고 핸들링도 자주 하면 스트레스가 돼서 단식에 들어가거나 급격히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열대어 중 난이도 높은 디스커스처럼 예민하지는 않고요. 오스카나 잉어처럼 막 키우기보다는 플라워혼 사육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한 어항에 1마리 정성스럽게 키우시면 정말 강아지 같은 물생활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물고기들은 핸들링이 겨우 가능한 물고기거나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수준이지 원래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죠. 사실 상어도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지능이 높고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다 보니 금세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어 하면은 이런 모습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는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상어는 사람에게 온순한 편입니다. 특히 반려용으로 많이 분양되는 바닥에 사는 상어들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높지는 않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백상아리는 실제로 수족관에서 키우기 불가능한 종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육이 어려운데요. 아쿠아리움에서 보이는 무시무시한 상어 중에 대표적인 게 샌드타이거 샤크인데 생긴 거는 조스인데 실제로는 강아지라서 대부분 수족관에서 상어다 우와 하는 상어들이 다 이 녀석입니다. 전세계 공통으로 대형 아쿠아리움에 1마리 이상 들어가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상어는 다 육식성이다 보니 이 녀석도 육식어지만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는 이 녀석만한 물강아지가 따로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저도 상어를 키울 때 느낀 거지만 정말 똑똑한 물고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주인이 와도 잘 못 알아보는데 알려진 대로 후각은 엄청 예민해서인지 먹이 주는 순간 달려오고요. 친해지면 손 놓고 만져도 가만히 있고 손 타는 걸 즐길 때도 있죠. 연골 어류들이 수질 변화에도 강하고 암모니아 좀 떠도 잘 버텨서 어항을 크게 하실 수 있다면 초보분들도 도전할 만한 해수어인데 수질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수조가 좁아서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폭이 최소 1m는 되어야 오래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사람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면 가오리를 추천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만 보면은 먹이를 주던 안 주던 장난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가족들과 당해봤을 정도인데요. 많은 사람의 손을 타면 감염 위험도 있고 너무 벽에 부딪히고 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가오리도 육식성이라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사람이나 가오리나 좋은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 아쿠아리움에서 가오리 핸들링은 사육사 외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다이버들에게도 친숙할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건 맞습니다. 단점은 집에서 키우기 쉬운 어종은 아닌데요. 상어나 곰치만큼은 아니지만 수질 변화에 강하긴 해도 아무래도 두 녀석들보다는 좀 더 깨끗한 수질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상어나 가오리 같은 연골어류는 상태가 안 좋으면 저렇게 지느러미 말리는 현상을 보이거나 지느러미가 닳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넓은 수조가 필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의 가오리는 꼬리에 독침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핸들링 좋아하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래도 개, 고양이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알려진 가오리가 최고의 물강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생활 거의 20년 차인데 사실 모든 물고기들은 주인을 알아보죠. 구피도 주인 오면은 밥 주는 줄 알고 난리치죠. 오늘 나오는 물고기들은 밥 주는 수준을 넘어서 주인을 알아보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물고기들인데요.
전적으로 제 경험과 지식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다른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물강아지 사육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튼 물고기를 만지는 거는 사람이나 물고기에게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만일 물고기를 만지셨다면 꼭 손을 씻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